회차가 거듭될수록 화제성을 더해가는 정연이입니다. 이제 6화 방송으로 스토리 절반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판소리라는 낯선 소재임에도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소리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새 빠져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화 엔딩은 정연이의 충격적인 무대로 끝이 났는데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굴조림에도 불구하고 역에 과몰입하며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이 무대를 지켜본 강소복과 배우들은 경악하는데요. 굴조리 메인이 되면서 극의 흐름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사실 이 무대는 고미걸과 구슬하기가 메인이 되어야 하는 무대였는데요. 공연이 끝난 후 아마 관객들의 머릿속에는 윤정연만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열심히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공부하고 연기한 다른 배우들의 노고 또한 정연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7화 예고편에서는 정연이 강소복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는 무대를 망친 벌을 받게 되죠. 바로 다음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극단에서 쫓겨나 겨우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정연이는 강소복이 자신에게 왜 이런 벌을 내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다음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강소복의 말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사실 윤정연은 비록 대사 한 줄인 굴조릴이지만 그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도행 선배로부터 발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남장을 하고 몸소 체험을 하기 위해 시내를 전전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피난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전쟁 속 군졸들의 심정을 더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과몰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연에게 있어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작은 배역 하나라도 완벽하게 소화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큰 장점이죠. 하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기보다 자신의 역할에만 과몰입해 흐름을 방해하는 건 분명한 단점입니다. 이는 결국 공연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7화 예고편에서 정연이 국극단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도 하죠. 이는 아마도 강소복이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한 정연이 선택한 결정으로 보이죠. 어쩌면 엄마 채공선에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죠. 게다가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한 채공선은 누구보다 정연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연과 채공선의 소리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닮아있죠. 원작에서 정연이 소리를 더 배우기 위해 채공선을 찾아가는데요. 어쩌면 원작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죠. 국극단 입장에서는 정연이의 튀는 무대로 인해 자명고 무대를 망쳤다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왠지 관객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죠. 사실 현재의 국극은 침체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극단을 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쩌면 정연이가 국극단의 새바람을 불어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옥경 또한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와 비슷한 무대로 인해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예랑의 국극을 그만둘까라는 말을 해 그를 놀라게 했죠. 이것은 비단 문옥경만이 아니라 관객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인물은 썩듯이 관객들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죠. 문옥경의 이 대사가 의미심장한데요. 예고편에서 정연이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라며 그러면 재미없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문옥경도 정연이의 군조력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연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나 여성이 남역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인데요. 어쩌면 문옥경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호동왕자 역을 정년이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물론 강소복은 극구 반대를 하게 될 텐데요. 정년이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룰조차 모르는 애를 주연으로 세울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국극단 입장에서는 분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정년이가 서는 것이죠. 강소복이 호동왕자 역에 정년이를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년이의 소리에 매료된 관객들의 엄청난 환호 소리이죠. 예고편에서 보면 공연을 마친 정년이가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정년이에게 사인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 모습은 채공선이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정년이 매랑국극단의 문옥경을 잇는 샛별이 탄생하는 건가요? 비록 호동왕자를 연습할 시간은 짧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년이 보여준 저력으로 보아 자신만의 호동왕자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죠. 공연이 끝난 후 허영서는 엄마 한기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허영서와 엄마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한기주는 허영서의 무대를 칭찬하기보다는 정년이의 소리에 극찬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죠. 또다시 상처받은 허영서인데요. 한기주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식에게 잘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식이 꼭 성공하고 1위 자리에 있어야만 자식인 걸까요? 한기주 같은 부모에게서 자라면 없던 정신병도 생기지 않을까 싶죠. 영서는 완벽주의의 불안장애까지 있는데요. 사실 이 불안장애는 엄마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서는 무대를 즐기기보다는 엄마의 관심과 칭찬에 목말라 있는데요. 그가 무대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엄마로부터 잘했다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번 자명고 무대도 틀렸나 봅니다. 예고편에서 허영서가 서럽게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닐까 싶죠. 그런데 한기주만 정년이 무대에 충격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허영서 또한 그의 노래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영서는 누구보다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강한 캐릭터인데요. 문옥경과 서예랑을 제외하고는 자신과 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드디어 그 적수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자극이 되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죠. 영서의 머릿속에는 정년이 했던 말이 맴돌 것 같은데요. 현재는 너가 더 잘하지만 언젠가 자신이 너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서는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요. 구슬하기 역을 맡은 주란이 대사 한번 맞춰보자는 말에 냉정히 거절했었죠. 하지만 주란에게서 고미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듣고 놀랐는데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란에게서 들은 것이죠. 주란과 영서는 완벽한 호흡으로 자신들만의 고미걸과 구슬하기를 연기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정년이었는데요. 자신의 우려와 달리 너무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그들이었죠. 정년이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주란과 영서 이 세 사람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년이와 허영서 또한 현재로서는 경쟁하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종국에는 서로를 응원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허영서와 한기주의 관계가 변화되는 중심에는 정년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년이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허영서에게도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한기주는 채공선의 소리를 좋아했듯 정년의 소리에도 큰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정년이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지 않을까 싶죠. 이때 정년이는 영서가 없는 곳에서 한기주에게 영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의 캐릭터처럼 한기주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한 펀치를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서 정말 좋은 친구이니 그만 상처 주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서는 정연이의 진심을 알게 되며 고마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